방학 시즌 토끼풀 코너 문성호 편집장이 돌아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더워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영혼을 다시 불러오세요. 지금 오 더위는 이런 때 아이스 브레이킹 때 원래 꼰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 광복절이 지나면 계약을 했거든. 1992년에 반팔티 입고 나오는데 광복절 지나고 다음 주에 추운 거야. 이제 반팔티 못 입겠는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침 7시 반에. 거짓말 같습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제가 생일 시즌이 끝나면은 계약을 했어요. 똑같죠. 근데 그랬던 적은 없던 것 8월 같은데. 하순 되면 아침에 난 추웠어. 어디 해외에서 몸이 약했던 거 아니에요? 강남은 서울이 아, 아니, 강남이 오히려 강북이 더 그렇죠. 열섬 때문에 더울 때는 더 더운데 근데 그 열이 확 빠져나가 버리면 잡고 아무튼,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의 더위를 경험하는 건 문성호 편집장의 세대가 최초의 세대다. 예. What? 이것을 청소년 시절에 경험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더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주 안으로. 네. 그러니까 빨리 통일을 해서 북쪽으로 이주하자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 선생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많아 했던 분들이 이제 날씨를 보면서 같아지고 있죠. 그녀와. 네. 진작부터 화낼 걸. 네. 자, 오늘은 소셜 이야기인데,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정도,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합시다. 경기도 교육감이 폰 프리스쿨 선포식이라는 걸 했다. 폰 프리스쿨이라는 걸 만든단다. 그 선포식을 경기도 전체 25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시군이 네. 거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세요. 그 선포식을. 폼프리를 돌아다니면서 네. 네. 폼파리 같잖아. 그거 프리폰이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보지 않으셔도 될 텐데. 행사 좋아하는 정치인의 본능을 보여주셨구나. 저 어제도 고양교육청에 갔는데 부채까지 만들고 에? 폰프리 라스 온 라스라고 그 리딩 스포츠 아트라고 있거든요. 그 리딩 스포츠 리딩 아트 스포츠. 예. 리딩 아트 스포츠. 예. 그 네. 라스 교육이랑 폰프리 이거를 부채도 만들고 뭐 교육청 그 교육청 청사가 있으면은 거기 네. 거대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폰프리 라스 온. 예. 예. 그리고 뭐 돈은 신나게 쓰셨고 정보로. 이게 이제 또 토끼풀의 칼럼의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뺏는다고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다 하고 계정을 어릴 때 못 만드는 법을 지역적으로, 여기서 지역이란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민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신용을 내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칼럼이 나온 다음에 토끼풀이 경기도, 그러니까 사실 안민석 교육감한테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건 눈치가 없어서 다른 모든 교육감이 맞을 매를 혼자 다 맞고 다니기로 해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때로. 빨리 나왔잖아. 예. 안민석 교육감을 직접 인터뷰하셨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아니 이분이 말을 되게 잘하세요. 말을 되게 잘하시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오선 의원인데. 네. 그 신기한 거는 아니 이게 저희 그 경기도에도 비슷한 청소년 언론이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갔는데 네. 갑자기 그 친구가 입을 옷이 없어서 교복을 입고 왔어요. 생활복. 음. 갑자기 생활복이 너무 구리다고 발언을 하시더니 너무 구리다. 그러니까 교복을 폐지해야 된다. 생활복병을. 그래서 교복을 폐지해야 된다고 지난주 목요일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당장 캘린더를 보더니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고양시에서 교복 폐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린 생활복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복 폐지를 그래서 당장 또 추진을 해가지고 네. 내일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대하게 큰 홀에서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한대요. 교복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꽂히는 게 꽂히면 한다. 꽂히면 한다라는 게 정말 이게 한 수 위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저도 내가 약간 그런 미칠 사람인데, 속도가 아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그 김용민 의원 올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진짜 부담스러웠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부담스럽다는 서울이니까 얘기구나.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 경기도에 있는 친구는 자기 생활복이 구린 것 때문에 자기 학교 생활복이 구린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모아도 한 5명 정도로 해서 제가 그 5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 2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잘하시는데 좀 라임 감각은 없시다. 나 같으면 뭐 폼프리, 옷프리 이렇게 해갖고 프리 시리즈를 했을 일단 텐데. 최초에는 부담스럽다. 최초의 인상은. 그래서 네. 오선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 감각이 없어서요.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 96년생 제 아들 던전 파이터 메일은 아직도 제가 받는다고요. 저 던전 앤 파이터고요. 엔드 빼지 마세요. 딱 내 세대 이후에 있는 일이잖아요. 제 세대야 그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터넷을 모르고 온라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네. 그 뒤에 세대들은 다 자식이 부모 메일 부모 계정에 다 얹혀 살잖아요. 부모 카드에 얹혀 살고.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들이 우리 문선 편집자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제가 전혀 가닿지 못할 새로운 지메일들을 파고 있어요. 그 뭐 버추얼 아빠를 만드나요? 뭔 소리야? 얘의 그 인터넷 생활이란 건 그러니까 아빠의 그 중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인 거죠. 하루하루가. 그럼 그러니까 아빠를 피하는 VPN 따위는 알고 계시다. 예, 아니 아드님은. 저도 몇 개가 거의 보이저 1호만큼 멀리 간 게 있어요. 지금 포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몇몇 아이덴티티는 보이지 않는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그 느낌을 여쭤본 이유가 칼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뭐 적어도 몇몇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토끼풀이 안민석 교육감한테 뭔가 시원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분이 시원한 답을 하시지 않는 분이 정치인 5선 이제 2004년부터 국회의원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뭘 물어보면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신 차리면은 네. 정신 차리면 네, 교복해지. 이게 저는 그나마 이게 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따라가기가. 그래서 결국 교복 폐지 얘기로 가고 결국 무슨 뭐 경쟁 교육 그리고 폰프리 그래서 폰프리를 뭐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네. 폰프리 패밀리, 폰프리 버스, 폰프리 서브웨이를 내가 추진하겠다. 폰프리는 하나의 사회문화 계몽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요? 그 폰프리를 새마을 운동 마냥 전국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나폰 뺏으면 지하철 안 타. 미쳤어. 그러니까 어른들도 폰 쓰는 게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폰프리 서브웨이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다 책 읽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난 여기서 나만 경기도민이죠. 그 제가 그래도 너는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학생도 넘어서 적용할 수 있다잖아. 이제 제가 앞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좀 꿈꾸고 계신 게 아닐까. 왜요? 이런 생각. 이거 아직 한 60대 초반이신 걸로 아는데 네. 대통령까지 네. 아직 나이가 되죠. 네. 뭐 하실 수 있을 70대까지 것 같아요. 꿈꾸시죠. 네. 네. 왜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본인이 내가 10년을 하면 모든 학교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삼선도 하시고 대통령까지 폰프리 서브웨이를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꿈꾸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일단 이분이 지하철이 떨고 있고요. 네, 지금 버스 뭐 지하철 다 그러니까 편철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원하는 답을 절대 대주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신나 있는 것 같다. 네. 간단한 컨트롤로 멀리 도망간다. 이게 네, 철권 그래서- 고수를 네. 처음 만날 때 기분 같은 이 건데. 학교 안에서 어떻게 네. 자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폰프리를 할 건지 이거를 저희 어차피 그 늦게 오시고 일찍 가셔가지고 좀 짧게 했는데 아니 뭐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짧게 했는데 이분이 그 교복 얘기 조금 하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폰프리가 이게 자율적으로 표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그거를, 교육감이 방향을 제시하되 네. 그리고 이거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대. 근데 그래서 어쨌든 표면상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학생들이 지금도 학생생활 규정을 학생들이 못 고치고 지금도 아무것도 자율적으로 안 되는데 뭐가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제가 계속 한 30분 동안 여쭤봤는데 그게 진짜 원하는 질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폰프리 서브웨이. 서브웨이도 끌려 나왔군요. 네, 아니, 근데 샌드위치를 먹을 때 손을 불쌍한 토마스가 손을 볼 수는 없죠. 끌려 나왔어. 어, 그 답은 못 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네. 우리의 그럼 우리끼리도 얘기합시다. 교육감은 갖고 멀리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세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게 문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을 뿌리고 다니고 있다 본인이. 네. 그래서 어디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최근에 찍힌 거의 모든 사진에 행사 사진에
이 조너선 화이트의 불안 세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계신 사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저한테 이거를 표지 사인까지 해가지고 주시고 불안 세대를 차에 싣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뿌리고 다니시고 진짜로 뿌리고 다니시고 저한테도 하는 거를 주셨어요. 매우 그래서 위험한 징조죠. 보통 왜요? 이러면 옆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출판사 직원. 아니, 조너선 화이트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긴 그 하거든요. 사람이 네.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여기 추천한 여기 있네. 아 이거 바로 찾았네요. 네. 제작진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라스푸틴 같은 누군가가 네. 이 책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돼갖고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마 출판사가 이제 어디지? 소셜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뭐 출구를 모색하는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책이 나쁜 책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아 이게 그리고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도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를 읽으라고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보통은 10대를 위한 뭐뭐는 좋은 네. 책은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 네.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래요. 뭐, 물론 학부모 보는 책이었지만 그럼 저기 교육감님은 가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진짜 모든 행사에 이 책을 들고 가셔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세요. 걱정이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본인이 꽂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일정과 태도와 말투와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돌아가는 게 프로페셔널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상당수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에게 진짜 내가 궁금한 방금 발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저 논의 시간에 따로 또 논의할 뿐이죠. 그 지난주에 해주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데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셜을 쓰게 해달라가 토끼풀의 편집 방향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뭔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쓰든 쓰지 못하게 하든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이거를 참여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교육감이 툭 떨어져 나와가지고 폰 프리, 너네는 폰 쓰지 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집에 가서 쓰고 집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면 화장실 가서 하고. 게다가 네. 또 이제 토끼풀의 지적은 그런 것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발하기 위한 이런 논지들도 있거든요. 유럽에서 호주 대륙과 북미 대륙에서 이미 법률을 실행 중이거나 의논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건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토끼풀의 칼럼에는 그런 답도 있거든요. 거기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놓친 애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뭐 게임 평론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게임하게 냅뒀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평론가 안 네, 됐죠. 우리 집엔 컴퓨터를 압수를 했죠. 근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 지금도 모르십니다. 네.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 쳐도 다 알아서 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 문성원 편집장 제 아들이랑 동갑이라 그랬죠. 어느 날 제가 아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휴대폰을 반납을 했어요. 저한테. 난 이제부터 공부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라고 문을 열었더니 후닥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미성년자가 후닥닥 움직이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베개 밑에 뭐가 들어가는 걸 제가 봤죠. 네.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 그 게임권을 빼앗았더니 보안 게임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거예요. 아들 게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하려고 네. 그걸 또 보안 따로- 인스타권을.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 밖에 있다니까요. 네. 이거를 현대 중고등학생의 필수품입니다. 이거 네. 공기계를 하나 더 마련해서 어차피 와이파이는 있으니까. 아, 추가 공기계. 네. 네. 요즘 뭐 그러니까 몇 년 된 건 얼마 안 하잖아요, 사실. 네. 네. 그리고- 다 방법이 네. 있고 사실은 부모들은 이걸 다 캐치를 못해요. 네. 왜? 우리가 이만큼 캐치하면 또 저만큼 갑니다. 그 얘기를 더 하면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에도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에 대한 금지가. 이게 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응답자 85%가 여전히 SNS 쓰고 있다고 하고 더 들어가면 호주 사실 이게 다른 국가들은 아직 시행 초기거나 뭐 네.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게 인구가 많은데 좀 개발도상국인 그런 케이스라서 호주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뭐 SNS 이용자들의 그 연령을 호주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증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을 SNS 그 회사들이 지들이 알아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뭐 16살인지 뭐 15살인지를 알아서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해서 심지어 그 자기가 몇 살인데도 뭐 9살 이런데도 그 금지가 안 됐고 아직도 금지가 안 된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성인인데도 금지된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SNS 회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너네가 청소년들의 가입을 막아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네. 외국의 경우에는 네. 연령을 우리처럼 중앙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는 18세 이상은 쓸 수 없어요라고 하면 네 저는 18세 이상입니다라고 네, 눌렀을 때 그러니까요. 네. 연령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가는 네.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사실.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뭐 막 본인 인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다 그냥 부모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실제로 네. 저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죠. 왜 외우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외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아니 20대 초반에 완벽하게 외워버렸더니 아직까지 남았단 말이야. 저도 사실 저희 엄마 저희 번호 외우고 그래요, 있고 그럼 그러니까, 예. 상조나 들어요 그 참에. 저는 예전에 본인 인증 서비스를 담당했었잖아요. 아, 네. 그때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SNS로 이제 그때는 이제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에서 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엄마 폰을 잠깐 엎어두고 내가 그걸로 로그인을 해서 그 SNS OTP만 딱 받아채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막는데 제가 한 2, 3개월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노리고 이게 있고. 이게 사실 보통 왜냐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가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카톡도 가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네이버도 가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부모님들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OTP들이 우리 사실 청소년들이 쓰는 서비스가 수백 개인데 학교에서도 가입하라고 하는 게 수백 개인데 그렇죠. 그것들 하나하나 OTP 비밀번호를 아이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뭐가 오면은 넘겨줘요. 네. 그래서 아. 네. 그러면 그게 뭐 소셜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나이스 뭐 인증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날라오니까 그게 인스타그램이라고 문자가 날라오지 않잖아요. 네. 본인 인증을 대행하는 회사의 걸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나이스 예. 평가정보와 K 네. 한국 모바일 인증 두 개 회사가 양대 산맥이죠. 예. 그러니까 그 그렇기 중에 때문에 하나에 근무하시는 분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애들한테 막 캐묻지 않는 이상 얘가 뭘 가입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나 뭐 학교에서 뭐 가입하라 그래갖고 가입한다. 나이스 신용 그거다 평가다. 그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 인증도 굉장히 허점이 많다. 그래서 뭐 그 얼굴 인식할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언제나 이 토끼풀 코너를 통해서 어른 언론이 어느 지점에서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하느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느냐,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토끼풀의 이번에 이 아젠다에서 어른 언론이 보여준 맹점은 이건 거예요. 어른 언론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소셜이 독한 건 맞아, 좋지 않아. 그래서 좀 못 쓰게 해주는 것도 맞아.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랬는데 토끼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 쓴다. 우회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담배도 우회가 되는 마당에. 예. 근데 담배보다는 훨씬 더 좀 경미하고 그리고 담배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잖아요. 지금도. 진짜 네. 막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눈이 뿌얘지는 거예요. 버릇 없이 해 저래. 갑자기 떠오른다. 그 대화가 끝나 여기서. 정은정 누님 아들이 몇 년 전에 네. 그 누님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엄마 잠깐만 일어나봐 하더니 이제 홍채 인식해서 가져갔다고. 뭘 가져갔다더라. 기억도 안 나네. 아마 게임 결제나 뭐 그런 거였겠지. 아까도 주제가 살짝 나왔는데 이 토끼풀의 이 칼럼의 끝에 정답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소셜 때문에 겪고 있는 공해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극우화를 포함해서 이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 포함해서 소셜의 가장 큰 문제는 소셜 회사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게 호주의 케이스든 우리나라의 케이스든 정말로 소셜 회사들이 완전히 막고 싶어. 그게 무슨 도박장이나 아니면은 뭐 성인 서비스하는 뭐 우리나라 뭐 그런 데들이나 웬만하면 막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막아요. 다 할 수 있죠. 걔네가 개인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네. 메타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럼 의지 없음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동일한 피해자가 돼요. 아니 메타가 의지가 없어서 이런 유해 컨텐츠를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데 구글 알파벳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유해한 컨텐츠를 다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럼 어른들이 극우화가 되든 애들이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하게 어쩌라든 그건 다 똑같은 책임 소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는 거대 이제 소셜 회사들과 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에는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1700년대 1800년대부터 있었죠. 금주법을 하니까 어차피 다 술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때부터 계속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막으려고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른들 술 먹는 거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술 먹는 거가 유해하냐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유해하다고 치고 술 먹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막힐 거잖아요. 그럼 저는 친구와 공동 출자를 해서 양조장을 지하에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브레이킹 배드를 찍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SNS는 뭐 건물 반지하 지하실이 임대를 해가지고 양조장을 어떻게 밀수를 해가지고 차리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깍하면은 네.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정부는 청소년들과 특히 뭐 민간인들에 비해서 한 발짝 뒤쳐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날고 기는 청소년들을 전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날고 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은 보통 제도보다 빠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웃긴 게 자기들도 어렸을 때 다 그래놓고서 마치 다 막을 수 있다는 네.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모범생들만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치와 행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모범생이었는데 다 했어요. 네? 저는 모범생이었지만 다 피해 다녔습니다. 일단 믿어봅시다. 네, 네, 일단 그거는 믿을게요. 뭐 모범생이라고 해서 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시사 프로가 그 종합적인 사고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유럽, EU를 주인공으로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메타 애플과 구글에 대한 사실상 반독점법보다 더 센 인터넷 규제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군을 갖춘 로비 기관으로서 미국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방어하겠다는 수면 아래의 이유로 EU나 한국하고 밀당을 하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리고 그 밀당 패키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미국의 대한국 전략에는 쿠팡 편을 들어주는 것까지 끼어 있습니다. 새로 와서 남대문에서 호떡을 먹고 있는 미국 대사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인사죠. 극우 인사고 쿠팡 편 들어주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쿠팡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밀릴 것 같으면은 내놓아야 되는 카드 중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법안을 후퇴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어요. 그걸 얻는다면 쿠팡을 내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강한데 전 세계 시민의 연대가 보장되지 않고서 아이들이 독을 품은 소셜을 맛보지 않게 하는 세상이 금방 오게 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전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메타한테 세금 좀 많이 걷어가지고 차라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상담사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상담받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매우 위험한 게 제가 이제 게임 쪽 일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게임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제가 가끔 펀딩도 받아서 이것저것 합니다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미디어를 굉장히 이제 독소적인 것만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그렇긴 프레임이 하죠. 나타나긴 해요. 근데 조금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 아이들이 인스타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쓰는 인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청소년이 쓰는 인스타는 어른들이 쓰는 거랑 되게 달라요. 메신저로 씁니다. 네. 어른들은 그걸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톡 뺏는 거랑 다른 게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의 미디어가 있고 이 미디어가 이용자들에 의해서 쓰여질 때 미디어가 독소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므로 모두 독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압니다. 야, 나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이 쇼츠 좀 그만 봐야지 하고 자기가 접어놔요. 물론 그건 부럽다. 그런 능력 있다니.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게다가 또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걱정은 다 어른들이 엇나갈까봐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무분별한 어른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른들이 이상한 극우 콘텐츠 주워 삼기고 흑화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도 똑같은 건가? 그럼 우리는 사실 되게 다른 게 여기는 태어났을 때 인스타가 있었던 세대고 우리는 인스타라는 게 나중에 등장해서 배운 세대란 말이에요. 이 둘이 갖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네. 있고 그, 네. 그냥 건너편을 보는 거죠. 우리는 야, 네. 저렇게 쓰는구나. 이게 이제 문성호 편집장이 지난 1년 동안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가장 피곤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이 이제 뭘 잘해서 갑자기 좀 유명해지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볼을 꼬집으면서 이 사람이 왜 신이 아닌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인데 너 왜 이건 안 해? 너 왜 저건 안 해?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아주, 예. 근데 보통 언론인들이 그런 비난은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직면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을 평론할 때는 꼭 결론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오디언스는. 그 교육 방식에도 불충분한 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결책으로 뭔가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의 사실 교육은 지금 뭐 SNS 관련된 교육이랄 게 너네 SNS에서 성희롱하면 인생 망쳐. 딱 끝이야? 까지 끝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SNS를 타겟팅하는 교육은 없고 네. 뭐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요즘은 SNS 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들, 학교 폭력들이 사실 대다수다 보니까 너네 이거 SNS에서 애들 괴롭히면은 너 인생 족친다. 그러니까 SNS 좀 제대로 써라고 하는 거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은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지만 근본적으로 SNS에 대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교육이 거의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네가 SNS로 애들 괴롭히거나 뭐 그 단톡방을 나가는데 막 계속 초대하고 뭐 그런 수법도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하면은 그런 걸 하면은 너는 이거 학교 폭력 그거 가가지고 그 징계 리스트를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뭐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밖에 저는 배우지 못했는데. 그냥 배웠다기보단 그냥 그건 뭐랄까 혼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겁주는 거잖아요. 그건. 예. 그래서 그런 교육밖에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인스타그램이 뭔지 몰라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쓰는 뭐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지고 막 가르쳐 주시는. 갑자기 이재호 이사장의 그 교육이 떠오르는 거죠? 그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네, 이제 그 정규 교육이 아니라 네. 이런 외부 교육의 경우에는 그 특수 강사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사가 어떻게 선수들. 어떻게 양성이 되느냐면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아요. 제가 가끔 거기에 교사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게임 리터러시 이런 거 교사 교육을 가면은 교사분들이 와 계시는데 정말 내 나이 근처인데 팩맨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날 네. 4시간 교육 받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범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교육 기관에서 PPT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 써 있는 말만 하세요. 제가 방송부 써가지고 잘 알거든요. 네. 뭘 가져오시는지 네. 자료를 보면은 다 그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대본만 보고 읊어라라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조악한. 딱 네. 봐도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로 나왔을 땐 조악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실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 아무도 안 보죠. 저도 딴짓해요. 저도 네. 딴짓하고 애들 다 딴짓하고 자고 네. 선생님도 딴짓을 오히려 종용하시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니 이 교육 굳이 들을 필요 없고 너네 그냥 공부할 거면 공부해라. 이거 시험 기간에 이런 거 왜 하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보통. 선생님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애들도 자고 선생님이 들으라고 해도 애들은 안 들을 판에 선생님이 이거 교육 굳이 뭐 너네 공부할 거면 공부해라고 하는. 그리고 선생님이 오히려 막 잡담 같은 거를 오히려 주도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심심하거든. 그거를 하면서 뭐 학급회의 같은 걸 병행한다거나 그래서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장은 교육 네. 실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사실 안 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교육의 영역일까라는 부분도 살짝 좀 의문은 있죠. 이게 애들이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뭐 제대로 SNS를 제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약간은 좀, 이해가 되네요. 아까 이제 술이나 담배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알려진 유해성보다 우리 삶의 밀착도가 지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담배를 줄이거나 아랫사람 하대하는 걸 줄이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구습들을 벗어나는데 한국 사회만 해도 어떤 한두 가지 케이스만 해도 몇십 년씩 걸리는 걸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초입에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아무렇게나 마구 쓰고 있고 밤새 쓰고 있고 헛소리하고 있고
어른들 본인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어른들마다 다 평균적으로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 교육 커리큘럼이 생기거나 할 건 만무하죠. 왜냐하면 교육 커리큘럼이 생기려면 사회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어른들도 SNS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 개판으로. 아니 개판 콘텐츠인데 어른이 만드는데 뭔 소리야?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SNS를 뭐 잠깐 접어놓고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사실 교육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담배 껍데기에다가 그 흉악한 사진 붙여놓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건 그저 콜렉터블이죠. 와 심장. 아 형도 그랬어요? 아니 현장에 그 어느 정도 저는 현장에 아주 나간 건 아니지만 현장에 그 관련 교사들과 일을 해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결국 예산의 문제도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이제 소화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쓸 것인가 해서 그분들 시간당 8만 원 막 이 정도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교육으로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닿으면 사실 그 예산 문제랑도 엮이는 건데 네. 결국 미디어 교육이란 건 되게 아니 뭐 이걸 누르면 클릭이고 이걸 누르면 더블클릭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고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그냥 인간에 대한 교육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교육을 이제 와서 우리가 스페셜하게 미디어 SNS 미디어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별도의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고 별도의 뭘 투여해야 되는 이 자체가 되게 모순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되는데 네. 우리 교육 시스템이 현재 그걸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걸 수도 그래서 있고. 지금 계속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한창 현역 고등학생 때는 성교육이 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공교육에서 에서 하는 그 성교육 커리큘럼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네. 지금도 사실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고 네. 이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혹은 전혀 재미없는 거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구성애 씨가 그렇게 뜬 거였거든요. 그렇지 네. 않은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니까.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특수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답을 못 찾은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관료가 되고 정치인이 된 그 모범생들을 탓할 수밖에 없네요. 네.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율적인 합의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려고 해도 교육감은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닌다. 네. 이런 결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인지. 아니, 네. 폼풀이란 말이 약간 되게 입에 짝짝 붙긴 하네요. 네, 폼풀이 옛날에 네. 이런 노래 있지 않았나? 아니요. 폼 프리 그리고 이거 안 되고요. 그 결론이 한심하긴 하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결론이 명료해지는 건 있어서 좋아요. 어른들이 철들지 않은 분야에서 애들 철들라고 만든 커리큘럼이 있다면 그게 쓸모가 있을 리는 없죠. 네. 네.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 때쯤 되면 아마 SNS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그러니까. 꽤 높죠. 네, 커리큘럼이 다 뭐 조악한 커리큘럼이라도 만들어지면 그거 아마 뭐 AI 챗봇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겠죠. 아니 이거 이미 넘어가고 넘어가요. 이미 넘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게임 과몰입 방지 교육이 지금 망했습니다. 그걸 왜 해요? 쇼폼 때문에 아무도 게임을 안 하고 다 쇼폼만 네, 보니까. 그렇지. 게임 많이 안 하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게임에 과몰입해야 되는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게임하는 게 오히려 약간 모범생 같은. 쇼폼에 비하면 게임은 장기 집중력을 네. 길러주니까. 저는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e스포츠가 망하고 있어요. 무슨 저도 소리야?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연재차 하나라도 줄면 안 돼. 소셜도 그럴 수 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것과 같은 질문을 교육감들을 만나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포기했어요? 저는 뭐 계속 그리고 교육감 분들이 대체로 정치인 출신은 잘 없으세요. 안민석 교육감 빼고는 아마 많이 없으시고. 보통은 진짜 네. 교육자 거리였시죠. 뭐 당장 서울만 해도 정근식 교육감은 그래도 솔직하게는 답변하시거든요. 미꾸라지처럼 하지 않고. 근데 이분은 근데 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는 못한다라고 너무 세게 말하셔가지고 그게 그렇죠. 좀 문제가 되는데. 예, 그게 그래서 좀 힘들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봐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교육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교육감이 이걸 한다고 되는지도 좀 문제고 교육감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폼프리 스쿨 같은 것들을 사실은 네. 위원회 소지도 좀 있긴 예, 하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거를 들고 나와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사실 교사분들도 핸드폰 폰프리스쿨 같은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가 늘겠죠. 네. 그리고 왜냐면 그분들은 책임을 어쨌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핸드폰을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교무실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훔치려면 한 300개를 한 번에 그러니까요. 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미 그 교사 노동자분들은 져야 되는 책임이 너무 과중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폰 업무가 플러스 되고 네. 그리고 뭐 폰프리스쿨 이런 거 하면은 우리 학교는 얼마나 폰프리스쿨을 잘하고 있는지 아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만 예. 하겠어요. 그 교실 뒤편에 또 뭐 붙여야 돼. 그러니까 뭐 공지사항 뭐 이런 거 애들한테 공지해야 되고 그런 어쨌든 사소한 업무들이 짜잘짜잘한 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책임져야 될 것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선생님들도 핸드폰을 제대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으로 막 인터랙티브한 막 그 플랫폼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 그러면 솔직히 기억은 좀 더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인에겐 좋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고 뭐 책이나 읽어라 예. 라고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라스도 발음을 이렇게 라스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알이니까. 예, 유학파 하셔가지고 예. 약간 교육 쪽은 맞아. 다 이렇게 굴리는 발음이 되게 옛날에 네. 어린지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원래 LAS였어요. R이 아니고 아. 그래요? L이 리터러시. 아 리터러시였어요? 그 출마했을 때는 뭐 이것까지 말하기 좀 그렇죠. 출마했을 때는 원래 그랬는데 리터러시였다가 리딩으로 바뀌면서 뭐 언젠가부터는 발음을 굴리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세간에 향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처음에 글을 잘못 쓰셔가지고 RAS로 취임하고 나서 RAS로 잘못 써가지고 거기 그게 맞춰 바뀌었다? 교육 전체로 써가지고 그래서 라스가 돼가지고 정치에는 그런 네.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분을 만나면 항상 라스라고 하면 안 되고 라스 불신이 끝도 없군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에서까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경기도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정책으로 라고 바라면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네. 장벽을 치고 있네요. 뭐 저희 학교는 이미 폰프리스쿨이지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폰프리스쿨에 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단어부터가 국어 기본법 위반이잖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공직자들 공공기관들은 영어를 좀 최대한 덜 써야 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이러면 하면 되는데 문예체 교육 근데 폰프리와 근데 이게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쓰면 맞잖아. 영어를 너무 이건 외국어를 이렇게까지 좀 네.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이 단어부터가 그래서 할 말을 많이 아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에 네. 토끼풀 코너 문성호 편집장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